피파 랭킹 9위에 있는 크로아티아가 조별 예선에서 탈락해 전 유럽 축구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일부 팬들은 레전드 루카 모드리치의 라스트 댄스가 멈춰버렸다고 한탄하면서 다이 긴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BBC 미공개 화면을 보면 크로아티아가 탈락한 원인인 경기 종료 1분 전 상황 속에서 페리시치의 어이없는 황당한 플레이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언뜻 보면 페리시치의 상황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분석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많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축구 이야기는 축구미. 유로 2024 대회에서 죽음의 조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비조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팀들이 포진해 있어 대회 시작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피파 랭킹 12위 안에 있는 초강팀들이 몰려있어 과연 어떤 팀이 이변의 희생양이 될지 전 유럽 축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피파 랭킹 8위의 스페인, 9위의 크로아티아, 그리고 10위의 이탈리아가 한 조에 속해 있어 이 중에 한 팀은 탈락의 고배를 들이켜야 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조 3위가 되더라도 각 조의 3위 팀들 중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지만 골 득실 면에서 강팀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 팀 중에 한 팀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조 3위에 있는 크로아티아는 이탈리아를 이기면 승점 3점을 추가하여 승점 6점으로 이탈리아를 밀어내고 조 2위로 등극하면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진출을 자력으로 이루어내게 되고 이탈리아는 크로아티아에 지지만 않는다면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어 이 경기에서 속이 타는 것은 크로아티아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두 팀이 수비에 팀답게 신중하게 경기를 진행하면서 전반전은 한 번씩 결정적인 찬스를 주고받았지만 각 팀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골로 기록되지 못해 경기를 지켜보는 각국 응원단은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두 팀은 후반전에 승부를 걸어 승점 3점을 가져오려는데요. 공격 라인을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전반 53분경 크로아티아가 이탈리아의 진영에서 짧은 크로스를 올린 것이 이탈리아 수비수의 손에 맞고 VAR을 통해 PK가 선언됐습니다. 이에 크로아티아의 영웅 모드리치가 나서서 슈팅을 하는데 이것이 PSG 소속의 이탈리아 국가대표 골키퍼인 돈나룸마게에 걸리면서 1대0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모드리치가 슛을 할 때 보면 디딤발이 약간 미끄러지는데 그 보이지 않는 변수 때문에 공의 스피드가 현저히 줄어들어 버렸다고 말하면서 이탈리아에게 PK가 선언될 때까지만 해도 불운이 따르는가 했는데 이탈리아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응원석은 자신들이 믿었던 레전드 중의 레전드인 모드리치가 실축을 하자 머리를 싸매며 절망적인 몸부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드리치는 그로부터 불과 2분 후 선제를 기록하며 크로아티아를 16강 아웃 부흥선까지 혼자 힘으로 밀어올리는데요. 이날 경기를 생중계한 BBC 패널로 출연한 앨런 시어러는 모드리치의 책임감이 크로아티아를 구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서 모드리치의 플레이에 주목해야 한다. 모드리치는 중앙 미드필더의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자신이 PK 놓치고 팀이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톱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순간적으로 침투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위치에서 골문 쪽으로 짧은 크로스가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이탈리아는 골문 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훨씬 바짝 붙어서 수비를 했어야 했지만 수비를 대충하는 둥마는 둥 두고 보아 결국 크로스가 골문으로 향한다. 이것을 크로아티아가 논스톱으로 방향을 바꿔 놓은 것을 골키퍼 돈나룸마의 미친 선방으로 막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여기서 모드리치는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왼발 슈팅으로 이번에는 골대 위쪽을 향해 차 넣는데 바닥으로 깔아차는 법 막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의 슈팅 정적은 골키퍼를 보고 차는 것인데 모드리치가 정석대로 슈팅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1대0으로 앞서자 이탈리아의 스팔레티 감독은 공격수들을 교체 투입하며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크로아티아 역시 16강 진출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수비를 펼치며 이탈리아의 공격을 온 힘을 다해 결사적으로 막아냅니다. 크로아티아의 감독 달리치 후반 70분경 코바치치를 빼고 페리시치를 넣으면서 수비를 강화하려고 시도하면서 잠극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페리시치를 투입된 후 포백의 왼쪽 풀백을 맡다가 백의 왼쪽 윙백을 맡았다가 하면서 라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페리시치가 들어가면서 크로아티아의 수비 라인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달리치 1차전과 2차전에서 수비 위치를 이상하게 가져가는 페리시치를 투입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지금은 1대0으로만 치닫는 상황이라 수비력이 강한 선수를 넣어야지 페리시치럼 윙어도 아니고 풀백도 아닌 윙백을 넣어 공격을 강화하는 이상한 전술을 구사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을 증명이라도 하듯 후반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페리시치는 매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슈팅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저런 플레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결국 골라인으로 아웃되었으니 망정이지. 저 공이 커트되면서 바로 역습으로 이어지면 크로아티아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1대 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면 저런 위험을 감수하는 플레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리치 감독은 경기가 1대 0으로 끝나가자 모드리치가 빼면서 완전히 잠극이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악수 중에 악수가 됩니다. 이탈리아는 중앙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모드리치가 빠지고 페리시치가 위험한 공격 플레이를 일삼으며 이상한 수비 위치에 종종 놓이자 그 빈틈을 뚫고 들어가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승부를 1대 1로 맞추는데,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파이브백을 서는 크로아티아의 진영으로 이탈리아가 공을 몰고 들어오는데 미드필드를 그냥 지나치며 전진하자 크로아티아 수비가 앞으로 뛰어나가 하려다 처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저항선이 없자 이탈리아는 이 공을 크로아티아 페널티 지역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중앙 센터백이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이 마크하던 선수를 버리고 중앙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이탈한다고 말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페리시치가 앞선 상황에서 뛰어나간 동료의 뒷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빠르게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수비 라인이 붕괴를 하는 것이다. 수비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순간적인 변수에 동료가 비운 자리를 커버해야 하는데, 페리시치 이런 면에서 낙제점이다 말했습니다. 결국 크로아티아는 다 잡은 경기를 1대1 무승부로 마치면서 16강 탈락이 거의 확정되어 버리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은 크로아티아의 페리시치는 1차전부터 골칫거리다, 끝까지 팀에 민폐를 끼친다고 말하면서 1차전과 2차전에서 실점을 할 때 페리시치의 수비 실수와 무의미한 크로스 등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용하는 달리치 감독은 스스로 화를 자할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토트넘에서 콘테는 페리시치를 중용하면서 손흥민을 수비수로서 그 결과가 18년에 토트넘을 8위로 만든 대참사를 만들었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을 바보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국가대표팀에 가서 크로아티아 레전드 모드리치의 라스트 댄스를 없애버렸다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